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민주당의 포커가 말로 못할 지경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말은 똑바로 해야 되겠네요. 최근 들어서가 아니라 예전부터 거의 뭐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때부터 이 포커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살다 살다가 저는 권한대행까지도 탄핵 정국의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진짜 극악무도한 인간들이 있었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 정도까지 쓰레기같이 그리고 또 저 정도같이 저질스러운 인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민주당 애들은 그런 것들만 다 이제 뭐 공수를 한 것인지 훈련을 받고 온 것인지 저런 것들만 저런 식으로 모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지금 시국이 어떻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탄핵 정국이잖아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직무가 지금 정지가 돼 있는 상태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나 원했던 아예 그냥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촛불 행동 뭐 이런 어떤 집단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코미디 아닙니까? 2022년도 4월 19일 날 걔네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 그랬거든요. 5월 달부터 직무가 시작이 되는데 직무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그렇게나 외쳐가지고 결국에 탄핵이 됐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이 탄핵 정국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피해, 외교적인 피해 이런 것들이 지금 부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국민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수습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그렇지, 아무리 찌째명이가 언제 골로 갈지 모른다라고 해도 그렇지, 그렇게나 하루라도 빨리 조기 대선을 열어가지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민생이나 외교 이런 것들은 집어치우라 이겁니다. 그게 아니고서 어떻게 도대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까지도 탄핵을 통과시키겠다, 탄핵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코 이런 식의 압박과 협박에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까지도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탄핵이라고 하는 카드를 쓰게 된다면 필히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는 24일 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했다가 이틀 정도 늦췄던 이유도 나름대로 부담이 되고 그리고 또 역풍을 맞을까봐 그게 두렵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지지도가 70%, 80%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 밖에라고 하는 말을 뭐 쓰기에는 좀 우리의 지지도가 당연히 너무 낮기는 하지만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지지도가 어땠습니까? 5%였어요. 지금 몇 프로입니까? 그래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0%가 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런 식으로 민주당이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또 저지르고 저런 식으로 깡패 조폭도 안 할 양아치 같은 짓거리를 또 하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이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어드밴티지로 가져가기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한덕수를 탄핵을 시키겠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그 탄핵에 대한 가능성은 또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거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이거였습니다. 원래는 24일까지였다가 26일까지로 늦췄는데 26일까지 그러면 뭘 하라는 것이었냐? 내란에 대한 상설 특검 후보 그거를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와 내란 특검법 이거를 갖다가 공포를 하고 국회 선출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같은 경우도 임명을 해라. 요렇게 이제 그 요구를 했던 게 민주당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4일 뭐 이틀 늦추긴 했지만 26일까지 지금 뭘 하라고 했던 거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내란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거 두 가지를 국무회의에 올려가지고 공포를 해라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 국회 축천 몫인 3명에 대해 가지고 임명을 해라. 요 두 가지를 갖다가 26일까지 하지 않으면 탄핵을 시키겠다. 이게 민주당의 협박이었습니다. 씨알도 안 먹힐 협박이죠. 당연히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거부했습니다. 뭐 지들끼리 뭐 난리를 쳐가지고 탄핵 소추에 대한 데드라인을 정했다 뭐 뭐시기 뭐 헛소리를 떠들어댔는데 데드라인은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지금의 윤석열 정부랑 보수 정부의 데드라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 편인 것이고 데드라인은 찌째명한테 있는 것이죠. 찌째명의 데드라인은 언제입니까? 1차 데드라인 3월, 2차 데드라인 6월 해가지고 1차 데드라인 넘는 순간부터 이재명의
사망률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한 80% 가까이 높아지는 것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6월이 딱 되는 순간 100% 채워져 가지고 나가리가 되는 거. 데드라인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찌재명한테만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탄핵의 근거로 삼고 있는 26일까지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특검법에 대해 가지고 공포해라라고 하는 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라고 한다면 쥐뿔도 없습니다. 애당초 법적으로는 뭐라고 이게 정해져 있냐면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공포 또는 제의를 해야 되는 기간이 내달 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까지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무슨 뭐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다 뭐 이딴 식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24일까지 하라고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크리스마스 다음 날의 선물이다 이래 가지고 26일까지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원래 법적으로는 언제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1월 1일까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는 무슨 뭐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다 이재명이가 산타클로스다 이딴 식의 뭐 선물을 주겠다 해가지고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됐다 이렇게 지금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국민들한테는 이재명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악마죠.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악몽 그 자체입니다. 그냥 악의 축, 원흉 그 자체가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없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인 것이죠.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래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냐? 이거를 갖다가 무작정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떻게 그거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냐? 왜? 민주당이 8년 전에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열심히 주장을 했던 것처럼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에 불과한 것인데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가 누리는 것처럼 여야가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야, 내 말대로 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냐. 이게 지금 한도수 총리의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헌법상 대행체제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 가지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의의에 따르더라도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여야 간의 합의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합의를 조금 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또 여야정 합의체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된다면 그 결정이 되는 사안은 내가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그거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야 간 지금 이견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지금 통합이 안 되고 있는 얘기가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왕적인 대통령인 것처럼 야 집어쳐 여야 뭐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결정할게 그거를 누구보다도 극혐하고 누구보다도 혐오했던 게 민주당 아닌가요? 어떤 지금 장단에 도대체 맞추라는 겁니까?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인 겁니까? 민주당의 그 입장조차도 지금 통일이 안 돼 있거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 무엇이냐?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법안에 대한 제의 요구 등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권한은 없다.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은 없다. 이 두 가지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겠죠. 권한 대행은 그러니까 뭐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 그거는 갖고 있지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 같은 게 올라오게 된다면 제의 요구를 한다든지 그 제의 요구라고 하는 게 거부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런 식의 권력은 있을 수 권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대통령 같은 그런 식의 국가 원수급의 권한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할 수가 없다. 대법관이 됐거나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됐거나 그런 식의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역할 같은 경우는 행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는 권한대행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지금 규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권한대행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몇 표가 필요한 것이다. 정족수 200표 이상 201표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이죠. 이거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됐거나 국회 뭐 입법처의 입장이 됐거나 어떤 입법처 뭐 운영위가 됐거나 어떤 기관이 됐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기 위해서 몇 표가 필요하다? 201표가 필요하다라는 거. 저는 민주당이 당연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을 밀어붙일 거라고 봅니다. 왜? 얘네들은 지금 찢교도들이기 때문에 찢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자는 다 같이 지금 모가지가 잘린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치열하게 조기 대선을 열려고 지금 목을 달고 있는 상태입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도 통과시키게 될 것인데 그리고 그거를 밀어붙이게 될 것인데 두고 보십시오. 100% 한덕수 권한대행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한 번 우리가 무너지지 두 번 무너지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8년 전에 당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민주당의 저런 폐악질에 대해 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한테 알리고 더 우리가 버텨내가지고 반드시 민주당의 역풍이 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